최영우의 시사 포커스 1540. 이내훈 대표, 정진철 대표, 김영현 소장, 박철웅 회장 네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있었던 설문조사, 여론조사의 결과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이 시간까지 총 351분이 전화를 주셨는데 그중에서 270분, 76.9%가 2번을 눌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을 TV 중계를 반대한다에 지금 76.9%, 그러니까 약 77%가 반대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전화 여론조사는 여기서 끝을 내도록 하고, 아직도 이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중계 방송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댓글을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고, 자, 다음 주제는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권의 문화계 인사 블랙리스트를 대표적 적폐로 뽑아서 단죄에 나서고 있지만은 자신들도 사실상 문재인 정부판 이 블랙리스트를 만들면서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요? 최근에 부쩍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중앙일보, 이 미주 중앙일보가 아니라 서울 본사입니다. 네. 중앙일보가 지난 4일 거기도 중앙일보고 여기도 중앙일보죠. 그렇죠. 근데 미주 중앙일보. 근데 지난 4일자 신문에서 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가 있다 이런 기사를 썼고 또 조선일보가 이를 거들면서 문제가 불거진 내용입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세종연구소라는 데서 일하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라는 전에 미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정부의 압력을 받아서 그만뒀다 그런 기사를 썼는데 청와대가 즉각 반발하면서 이 사람은 임기 1년이 끝났기 때문에 떠난 것이지 정부의 압력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이 출연 정지 당했다 이런 이제 보도를 했는데 어제도 그제도 이분은 저도 열심히 봤습니다만 종편 방송에 활발하게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실이 아닌 거로 이제 판명이 되는데 그러자 중앙일보가 5일자 신문에 사설을 싣고 비판의 목소리도 존중해야 대북 정책도 성공한다 이런 이제 사설을 썼습니다. 저도 지금 매우 민감한 때이긴 하지만은 대북 문제에 비판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판이 아니라 억지 논리로 남북 대화에 반대하거나 또는 어깃장을 놓는 일부 보수 언론이나 보수 논객들의 수구적 작태는 동의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또 질문하실 내용에 그런 게 들어 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영입했다는 MBC 전 아나운서 배현진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죠? 저는 이 사람이 무슨 투사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는 너무 좀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배현진 아나운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그의 동료들이 언론의 자유를 외치면서 정부에 맞서서 투쟁하는 동안 호의호식하면서 7년 동안 메인 앵커를 부여잡았던 사람입니다. 이동안 MBC는 제가 있었던 회사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더 관심이 많았었는데 MBC는 삼류 방송으로 전락해버렸고 뉴스나 모든 프로그램이 시청률이 바닥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만 배현진 아나운서가 가자면은 저는 민주당에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동안 권위주의 정권에 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용당했었다. 이런 거를 그쪽에 가서 호소를 했어야 됩니다. 배현진 아나운서가 정권에 희생당했다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정말 정권에 희생당했던 이 해직 언론인들한테 그런 모독이 없습니다. 그의 최근 행적을 보면은 과거 친일 부역자들이 했던 그런 행적들, 자기의 행적을 왜곡하기 위해서 은폐하고 다른 걸 갖다 씌우는 그런 똑같은 행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송파을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은 못 높지 않지만 가짜 뉴스가 횡행하는 시대, 정말 가짜 언론인, 가짜 희생양들이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같은 언론인으로서 매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 수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 배현진인가요? 꼭 유현진 선수 이름이 자꾸 생각이 나서. 배현진이 앵커가 예를 들어서 노조에 가입을 안 하고
현 정권에 뭐 예를 들어서 당시에 네, 그렇죠. 뭐 협조를 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하는데 노조에 가입 안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노조에 가입 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많은 대부분의 동료들이 노조에 가입해 가지고 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을 때 자기만 거기에서 탈퇴를 한 겁니다. 아니 근데 그게 왜 뭐가 잘못된 건가요? 노조 가입은요 자발적인 잠깐만요. 겁니다. 저는 그게 나는 다른 건 뭐 다 모르겠어요. 배현진이라는 앵커 뭐 저는 본 적도 없고 뭐 뉴스를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네, 과연 네.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못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리 MBC의 아나운서고 MBC의 직원이었는데 나는 노조 가입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중에 그게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정권에 들어와서 너는 노조를 안 했고 너는 저 옛날 정권에 일종의 부역을 했으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뉴스하지 마. 이것도 블랙리스트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노조에 가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노조에 가입했든 안 했든 그 시대 언론계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를 포커스에 맞춰야 됩니다. 그 시대 그 배아무개라는 아나운서는 그 문제가 됐었던 그 국가정보원이 그 장악했었던 그런 어떤 언론 장악 속에서 그 전임 사장 속에서 전임 사장과 똑같은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전 정권에 홍보하는 그런 일에만 몰두했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계에서 비판을 받고 있고 이 새로운 사장이 들어선 MBC가 이 사람을 일단 그 방송 현업에서 배제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조에 있었느냐 안 있었느냐가 그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었느냐. 기회주의자였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그렇죠. 기회주의자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저 뭐 남들 다 하는데 안 싸우고 자기 혼자서 방송을 했다. 그러니까 그 참 기회주의자라 이런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비판을 받는 거는 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뭐 노조를 안 했다. 저 옛날 이 정권에서 뉴스 앵커를 했다. 이것이 과연 비판받아서 이게 마땅한 일인가? 저는 그냥 지금 문재인 정권의 들어요. 현실입니다. 네. 그것이 왜냐하면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인권,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노조에 가입하고 안 하고는 자기 개인의 결정 사항입니다. 네. 이게 무슨 뭐 북한의 무슨 청년 동맹에 꼭 가입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현실이 그래요. MBC 그 지나는 거 보면 배현진뿐이 아니라 두 사람 나머지 기자 한 사람 김모 기자하고 또 한 사람이 그런 그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문재인 정권이 노조를 떠받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 보면은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오히려 참 그 뭡니까 그 순진했고 낭만적인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아주 조직적이고 강압적입니다. 네. 우선 지금 문재인 정권의 인사 그 뭡니까 공직자 인사를 보십시오. 네. 전문직 전문성보다는 코드에 맞으면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성에 있는 그 전직 공직자들이 그 뭔가 전 정권에서의 그 시행 네, 에 네. 참여했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 자기 코드에 맞는 무자격 그 공직자, 전문 공직자를 쓴다는 거는 뭔가 하면 하나의 네. 그 추상적인 그 블랙리스트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추상적인 블랙리스트가 현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보십시오. 네. 지금 그 먼저 중앙별에서 문제된 게 그 데이비드 스트랍 그 세정연구소 연구원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뭐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잘못된 그 뭡니까 그 논조를 쓴다. 진보 정권에 대한 잘못된 논조를 쓴다 그러는데 네. 그 사람들 그 의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학자적인 양심으로 쓰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학사적인 양심으로 쓰는 그 논문까지도 이것이 잘못됐다. 의도적으로 현 정권 또 북한의 어떤 그 남북한 간의 그 화해를 해치려는 거로 해석하면 안 되죠. 네. 그것은 현 정권이 하나의 그 서제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그걸 분석을 하고 이런데 옳은 것도 있고 그런 데도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야지. 무조건 너 이걸 블랙리스트로 올렸어? 그래가지고 청와대 하는 그 행동을 보십시오. 중앙일보 만약에 당신네들 그
정정 보도를 안 내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 네. 이것은 하나의 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거 하나의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네. 어떻게 법적으로 들고 나옵니까? 이게 강압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전 정권의 블랙리스트보다는 더 조직적이고 강압적이에요. 네. 이내원 대표. 예, 이거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그 작년 5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결국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이제 시기 그 블랙리스트 내지는 이렇게 하면서 탄핵이 되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문제점을 네, 네. 파헤치는 과정에서 네. 사실은 이제 뭐 문화예술계 인사를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도 뭐 미투 운동도 나오고 이런 지경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을 하면서 네. 그 아주 그 어려웠던 상황을 네. 이제 화해 무드로 이제 저 가는 그런 일로에 있습니다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박근혜 그 문재인 정부가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사실은 나는 그렇지 않고서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서쪽으로 가겠다 하는 사람을 인사를 갖다 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전문가 아니라 전문가 할아버지를 해도 그렇지. 왜 그러냐면 그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거 자체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 이제 그것이 좀 이 도가 지나쳐서 그 신적폐로 뭐 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 물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저 문재인 정부가 가는 거에 대해서 솔직해서 완전히 그 반대쪽으로 가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를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른 얘기든 바른 얘기 아니든 간에 정부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가고 지금 여튼 간에 지금 좀 70% 80% 저기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은 서제이션을 해야죠. 지금 그러니까 보수 정권에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이 다 보수 정권이 가는 어떤 방향에 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아니 그거는 기존에 그 패스트잖아요.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고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보면은 그게 거는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루어지고 가는 과정이라고 해서 그걸 갖다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 뭐 응? 블랙리스트 해갖고 이렇게 심판의 대상으로 좀 삼고 있는데 네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이루어진 거하고 지금 가고 하는 중에 의욕을 갖고 너도 그전하고 더하면 더했지 못하다고 이런 시각으로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올라오려 안 한다는 거죠. 네네. 예, 한자어에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 네네. 바로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겁니다. 네. 자기 입맛에 맞으면은 삼키고 네. 아니면 뱉고 네. 자기 맞으면은 귀에 걸고 코에 걸고 네. 제멋대로 거기에는 하나의 이념적인 것이 있어요. 과거의 보수 정권에서도 언론 네. 탄압이 없었습니다. 언론 검열이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중앙일보 발표해 보면은 천안함 폭침 도발에 대해서 최영철 북한 누구예요? 김영철 네. 통일전선 부장이 내려왔을 때 네. 천안함에 대해서는 절대 방송에서 TV에서 언급하지 말라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이게 언론의 그 장악이 아니고 뭐겠어요. 네. 그리고 바로 배현진이라는 아나운서가 자기가 자기의 직책에 맞춰서 그냥 현 시국에 대해서 자기의 판단에 노조에 갑입 안 하고 그리고 자기가 주는 모든 것을 그 정도에 맞게 했는데 이념적으로 거기에 동조 안 했다 해가지고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는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죠.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더한 블랙리스트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네. 과거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있다면 지금은 전방위적인 블랙리스트. 네. 완전히 이거는 이념적인 것. 이념적. 너 보수냐? 너 진보냐? 너 종북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놓고서
편가르기식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왜 친일은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종북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까? 네. 친일에 대한 나라에 대한 요즘 지금 현재 남북에 갈라 있고 네. 적대 관계에 있고 분명하게 지금 휴전선에 가로막혀서 휴전 상태인데 네. 종북이 친일에 버금가는 이러한 그러한 과정 속에 왜 종북에 대한 뿌리는 얘기가 없고 네. 친일에 대한 뿌리만 얘기했냐예요. 네. 현재 그 4.13 제주도 그 뭐예요? 그 운동도 정확한 박 회장님 시간이 예. 별로 많지가 않아요. 결론을 좀 지금 내주시기 그런데요. 부탁드릴게요. 그 이내원 대표식의 얘기를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비판을 통한 소통이 필요한 거죠. 국민적 비판과 소통. 그런데 그 이내원 대표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 비판과 소통이 필요 없고 나만 따르라. 그러니까 북한식으로 김정은이가 한마디 하면 그거 따르라.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과 소통이 필요한데 그것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우리 박철웅 대표가 얘기했듯이 친일이니 종북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그 솔직해서 친일에 대해서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자, 오늘 얘기 여기서 접도록 하죠. 자, 여러분께 약속했던 대로 이제 프로그램이 끝날 쯤에 이제 한 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상품이 아마 팥, 그러니까 강아지가 먹는 물병을 아마 이제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윤수 PD가 준비해 주셨는데 누구에게 드리겠는가? 이성희라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본인들의 생각을 내놓고 하는 게 토론인데 자기들과 다르다고 인신적인 공격을 하지 말아주세요. 자제해 주십시오. 아주 명판결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성희라는 분한테 이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오늘 밤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이 나오게 되겠는데 여러분들 내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저 오늘 프로그램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에는 민성희의 정보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맞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맞습니다.